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명조든지 어떤 사주든지 그 사주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라고 해도 되고 핵심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을 통변하는 법과 그 다음에 운세를 적용하는 법. 운세도 이제 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지지로 왔을 때와 간으로 왔을 때의 어떤 적용법이 다르고 길흉이 다릅니다. 간으로 오면은 불리한데 지지로 오면 또 수용 가능하고, 지지로 오면 불리한데 천간으로 오면 또 그것이 같은 오행이라도 수용 가능한 이런 어떤 이 실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세밀한 점이지 뭐 다른 특별한 것을 끌어와서 어떤 논리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 이 명조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뭐 거기는 신살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행에 뭐 중첩도 있을 수 있고 또 편중도 있을 수 있는데 요 명조 같은 경우는 신강한 무토일간이 요 오자형이 있다는 거 요렇게 요걸 갖다 이제 주시하면 됩니다. 요게 도대체 무슨 이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이제 신강해진 것까지는 알겠는데 과연 요 오자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것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논리를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도 제가 볼 적에 요 신강한 계절이 미월이니까 신강하죠. 뭐 오미는 사오미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사오미가 있는 것은 특징적인 어떤 그런 개성은 안 보이는 거고 그냥 신강하다는 것만 보이는데 오는 유난히도 또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는 일명 무토 입장에서는 뭐 양인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양인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인성이 가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양인이라는 말도 뭐 굳이 사용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양간에서는 뭐 전부 겁재가 양인인데 오로지 무토만이 인성이 정인인데 그것이 양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계학적이나 경험상이나 이렇게 어떤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논리를 가지고 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오의 어떤 강한 어떤 이런 메시지는 과연 어떤 좀 뭐 우리가 결과를 갖다가 드러낼 것인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돼. 이 인성이 강한데 인성이 강해서 또 이게 신약 사주의 인성이 강하면 대단히 그것은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은 또 신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인성이 이렇게 대단히 강하게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논리. 그래서 신변에 대한 이상,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과유불급의 현상. 그리고 오가 강해져서 내가 강해지니까 무토가 조열해지니까 그래서 신변의 이상, 건강에 항상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대개 형은 그 강하면서 어떤 뭐 부서지고 부러지고 뭐 수술하고 뭐 바꾸고 개조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과유불급의 현상으로서 어떤 그런 폭발하는 기운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오 오니까 오는 심장 질환, 화기가 강해지면은 상반된 기운, 그 반대되는 수기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진장 방광, 어떤 비뇨기과, 뭐 여성 같으면은 또 여성 질환 이런 거 참고로 하고 당장 그 해당상 혈압, 심장 이런 데 관련된 어떤 질병을 좀 주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조는 신강한 상태에서 이제 관을 용하게 되는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지만 제가 재생관으로 그래서 관에 뿌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정관을 그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정관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운에서 이 정관을 해치는 무토에 따라서 식신, 상관, 이게 금수, 경신금이 오면 요것이 상해를 입으니까 그때 운을 좀 주시해야 됩니다. 천간으로 경신운이 오면은 을목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주인공이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또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불이익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운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기 대운에서 온 지금 대운에서 천간에는 경신이 없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뭐 크게 염려될 거 없고 지지에서는 신유 이것도 내나 천간으로 끌어올리면 경신인데 그러나 지지로 들어오는 신유는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는 지지끼리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금생수를 하죠. 수가 버티고 있는데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된 통간신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또 이게 은근히 간접적인 조우도 되고 왜냐하면 수를 생하는 기운이니까 지지로 오면 자연스럽게 수용이 녹아 들어가죠. 만약에 천간에 경신이 와버리면 직접적인 노출된 이 정관이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도 또 개수 같은 것도 여기 하나 있다는 게 또 어떤 그 직접적인 타격을 또 완화시켜주는 임계수가 있다는 것도 또 다행이죠. 이게 없을 시에는 상당히 타격이 크겠죠. 천간으로 경신운이 올 적에. 그러니까 지난 신축년 경자년에 조금 스트레스가 좀 신축년 같은 경우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세 적용에도 그런 식으로 우선 지는 지끼리 먼저 비교하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 간에 천간에 들어오는 기운도 천간에 먼저 적용을 하고 또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도 우리가 읽어주고 어느 정도 응용을 해서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수를 뽑아가지고 뭐 몇 프로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들어오는 기운은 지지에 먼저 비교를 하고 전체에 미치는 조우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육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영향력을 분석하고 천간은 천간으로서 먼저 적용한 다음에 전체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오행의 영향력을 읽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